네, 안녕하세요. 9월 6일 오늘의 축구 소식을 브리핑하는 조던 HD입니다. 오늘 제가 목이 좀 안 좋아요. 목이 좀 안 좋아서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청취하시는 분들이나 조금 불편해도 양해 말씀 부탁을 드릴게요. 계속 좀 기침이 나와서 네, 중간에 좀 그래도 이해 좀 부탁해요.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첼전이라는 별명으로 해외 축구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장지현 해설위원을 이제 스포티비에서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 시즌부터 프리미어리그를 단독 중계하는 스포티비에서 마이크를 잡게 된 장지현 위원은 2005-2006 시즌부터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프리미어리그 중계를 지속해 왔습니다. 이제 다시금 끊어질 수 있었던 중계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되어서 좋다고 말씀하셨고, 스포티비가 프리미어리그 판권을 유지해줘서 팬의 입장으로 되게 기쁘다라는 마음도 소감도 밝혔습니다. 스포티비는 프리미어리그 외에도 챔피언스리그, 라리가, 세리아 A 등 다양한 축구 리그를 중계하고 있어서 장지현 해설의 목소리 또한 여러 리그에서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장 위원은 세리아 A와 라리가 모두 좋아하는 편이며 K리그에 대한 애정도 엄청 크기 때문에 K리그 중계도 하고 싶다며 기회가 되면 가리지 않고 다 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장지현 위원의 해설은 이르면 A매치데이로 리그 중계가 없는 이번 주말 네이션스 리그 잉글랜드 대 스페인 경기부터 들을 수 있을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랫동안 프리미어리그 중계를 맡아온 장 위원은 이번 시즌 판도에 대해서 질문하자 아마도 맨시티와 리버풀이 경쟁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고, 장지현 위원이 응원하는 팀으로 알려진 첼시에 대해서는 사리 감독 축구에 얼마나 선수들이 적응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조르지뉴의 영입과 더불어 캉테의 진화 그런 것들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포티비 한 관계자는 장지현 위원의 익숙한 목소리로 해외 축구 중계를 보고 싶다는 팬들의 목소리가 많았다며 앞으로도 팬들의 목소리에 더더욱이 귀를 기울여 더 좋은 방송과 서비스를 스포티비 측에서 제공할 것이라고 전달했습니다. 장지현 해설이 워낙에 또 인기 있는 해설자 분 중에 한 명이고, 또 한국에서는 이제 축구 팬들에게는 졸개로 알려져, 졸개2죠. 졸개2로 알려져 있는 분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워낙에 이미지가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이제 또 해설을 하시기 때문에 거의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 해설이시잖아요. 네. 아무래도 그런 분이 이제 스포티비에 온다면 그냥 어정쩡한 해설 2명 영입하는 것보다 이렇게 한 방 있는 해설을 영입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그 스포티비 측에도 이롭지 않을까. 어차피 이렇게 된다면 뭐 장지현 해설, 김민구, 이명철 요 3팁으로 가도 괜찮고, 네. 뭐 송영주 해설도 괜찮고, 다 애정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뭐 그분만 아니면야 뭐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분도 하시죠. 네, 그분도 하시고. 못 데려오지. 그 정도 급은 뭐, 그 배성재가 스포티비로 갈 이유는 1도 없죠. 장지현은 어차피 프리랜서라 상관이 없지만 배성재는 이제 SBS 이제 고용이 되어 있는 사람인데 갈 필요가 1도 없죠, 정말. 네. 하고 있죠. 네. 그분 아직 중계하고 있어요. 네. 여튼간에 여러분들이 좀 축구 팬들이 많이 바랬던 해설, 뭐 지금 해설들이 많이 부족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좀 말이 나왔다라면, 어차피 스포티비가 이 대한민국 내에서는 스포츠 채널로 견고히 굳건하게 지금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의 이제 좀 이런 호감, 불호가 없는 이런 호만 있을 행동은 좋은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뭐 장지현 해설이 이걸 스포티비를 갖다 해서 SBS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SBS하고도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그 계약이라는 건 프리랜서 계약을 말하는 거지, SBS 정식 계약을 되어 있는 거는 박문성 해설밖에 없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SBS는 박문성, 이제 KBS는 한준희 해설로 치면, 뭐 MBC는 해외 축구를 어차피 뭐 안정환 해설이 안 하니까 그 논외고. 네.
카레스 해설도 MBC랑 잘하고 있죠. 네. 근데 어차피 다 풀이니까. 김동완 해설은 어차피 에이전트 일도 하고 있지만 그 커피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고 그다음 해설도 하고 있으니까 자기 사업이 또 많아요. 네, 굳이 뭐. 그리고 김동완 해설은 내가 알기로는 분점까지 내는 프랜차이즈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좀 물론 뭐 그게 엄청난 커다란 수입을 가져오지는 못할 수 있어도 그래도 부수입이 분명히 있으니까. 네. 과외 홍보? 과외 홍보는 뭐예요? 내 요즘에 그 풋볼앤토크를 안 들어가지고 꽤 한 1년 된 것 같아 안 들은지. 근데 과외 홍보는 뭐야? 과외도 해요? 요즘 김동완이? 무슨 과외 하지? 뭐 에이전트 과외 하나? 아, 그런 거 과외할 수 있잖아. 에이전트 과외 같은 거. 아니 진짜 과외 말하는 건가? 정말 과외? 학생들 가르치는? 김동완도 분명히 뭐 가만히 기니까 영어 과외? 그렇구나. 진짜 뭐 하나 보네. 아무튼 뭐 팩트는 장지현 해설이 이제 스포티비 해설로 이제 EPL에서 만날 수 있다고 하니까 아마 이번 주말에는 네이션스 리그 시작하고 A매치가 끝나고 다음 주 이제 주말쯤에 바로 투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클럽 월드컵 대진 확정이 되었습니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우승 클럽이 클럽 월드컵에서 1승만 한다면 레알을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피파는 스위스 취리히에서 열리는 2018 클럽 월드컵 대진 추첨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시즌 클럽 월드컵은 12월 달에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먼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우승팀은 멕시코 팀인 과달라하라와 붙을 것이며 여기서 승리한 팀은 UEFA 챔피언스 리그 우승팀인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한다고 합니다. 개최국으로 참가하는 아랍에미레이트의 알아이는 오세아니아 챔피언인 웰링턴과 함께 플레이오프에서 맞붙을 것이며 여기서 승리한 팀은 아프리카 챔피언스 리그 우승팀을 상대한 후에 그 경기를 이긴다면 이제 이 남미 4강 우승팀하고 남미의 이제 코파 리베르타도레스에서 우승한 팀하고 4강에서 맞붙을 것이라고 해요. 일단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사실 뭐 한국 팀들이 우승했을 때 예전에 과거에 이제 전북이 우승하고 또 포항이 우승하고 울산이 우승하고 그랬을 때 클럽 월드컵은 사실 선수들의 약간 뭐랄까 동기부여가 많이 떨어졌죠. 물론 이 기회를 좀 기회 삼아 뭐 좀 노력하는 선수도 있었겠지만 선수들이 많이 일단 시즌 끝까지 지쳐 있을 타이밍이었고 남들은 다 휴가를 가 있을 타이밍이기 때문에 좀 이제 뭐 집중도 못했고 그래서 좀 잘 못했는데 그래도 일본 팀들이 일단 자국에서 열렸을 때 레알이랑 가시마가 결승까지 갔던 걸 봤을 때 좀 어떤 팀이 가든 네,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아시아 팀이. 그때 울산이 이제 빅앤스몰 해가지고 이그노라하고 김신욱이 있었기 때문에 참 좀 기대가 나름 되었었는데 좀 처참했죠. 네. 많이 처참했죠. SBS는 EPL 중계 안 한 지 좀 됐고요. 벌써 이제 살아남으니까요. 그리고 해설자분들은 실직자라고 말하기엔 좀 그런 게 다들 부업을 하세요. 뭐 이제 강연을 가시던지 아니면 다 자기 자리에서 하는 게 있는 거지 해설이 주업인 사람은 거의 없죠. 네.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잘 나가고 잘 살아요. 부른 데도 많고 다 컬럼 쓰고 기사 쓰고 다 기자 출신도 많고 해가지고 네. 우리가 걱정할 그런 건 아니지. 맨유와 바르셀로나 이 두 팀이 몬치 단장을 두고 현재 경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에 따르면 맨유와 바르셀로나가 로마의 풋볼 디렉터인 몬치의 계약을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언론들은 몬치가 여름 이적 시장에서 알리송을 리버풀로 보내거나 스투르만을 마르세유에 의해 판매하는 등의 행동으로 로마 팬들의 총애를 잃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팀을 떠난 선수들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로마는 11명의 선수들을 영입했습니다. 하지만 로마는 아틀란타전을 무승부, AC밀란전의 패배로 인해 리그 3경기에서 현재 1승 1무 1패를 기록하고 있고, 몬치는 과거 세비야에서 다니 알베스의 영입이나 이반 라키티치의 영입 등 놀라운 계약들을 성사해내며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그가 로마에 온 지는 겨우 18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서도 로마 팬들은 이번 여름에 몬치가 구단에 데려온 선수들 중 일부에 대해서는 걱정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실패를 거듭한 맨유는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풋볼 디렉터를 데려올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여름 이적 시장에서 센터백 영입에 실패한 이후 무리뉴와 우드워드 간의 불화설이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풋볼 디렉터의 영입이 둘 사이의 소원해진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무리뉴의 과한 요구를 좌시하지 않겠다, 우드워드가. 차라리 뭐 좀 금액을 들여서라도 한 명의 선수 영입과 같이 몬치를 데려올지언정 무리뉴의 무리뉴의 바란 사달라, 무리뉴 아니면 뭐 맥과이어 사달라, 뭐 토비 사달라, 이런 거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거겠죠. 네. 여튼간에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릴 만한 기사인 게, 사실 아무리 몬치가 알리송을 보내고 뭐 살라 뭐 누굴 보내고 해도 몬치가 있는 게 낫지. 몬치가 로마에 있는 게 얼마나 그 행복하고 좋은 건지를 분명히 로마 팬들도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물론 스투르만이나 알리송이 리버풀로 갔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많이 서운할 수 있겠지만, 로마는 그 셀링 클럽은 아니지만 셀링 클럽에 조금 더 위에 있는 빅클럽이라고 봐야겠죠. 선수를 빅클럽에서 원하면 내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좀 빠르게 로테이션과 팀 리빌딩을 가져가려고 했던 것 뿐이니까 줄 선수는 주고 로테이션 빨리 가겠다는 거겠지. 근데 뭐 그게 불만이 된다? 성적을 못 낸다? 그거는 뭐 그 몬치만의 잘못일까요? 뭐 당연히 선수 영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몬치도 분명히 뭐 화살을 피해갈 수 없겠지만, 이제 이탈리아는 3라운드밖에 안 했으니까 좀 시간을 좀 봐야겠죠. 시간을 두고. 정말 이 양반은 데려가려고 마음만 먹으면은 정말 수많은 빅클럽에서 데려가려고 할 텐데, 본인이 오히려 그걸 포기하고 로마로 온 사람인데 안 보내겠죠. 첼시의 케파 골키퍼는 자신이 첼시로의 이적은 도박이었지만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티보 크루토아가 첼시를 떠나며 케파는 기록적인 이적률을 세우며 첼시에 입성하게 되었고, 케파는 빠른 적응을 보이며 첼시의 4연승 주역이 되었습니다. 케파는 지난 1월 빌바오와 새로운 장기 계약을 체결했지만 첼시로 이적하게 되었고, 1월달에 장기 계약 체결하면서 이적했구나. 그 양반이 생각나네. 그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으며, 그는 말하길 첼시로의 이적은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현 상황에 만족하며 이 상황을 즐기고 싶다라고 말하며, 현재 4연승 중인 첼시와의 생활이 너무나도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라는 말로 현재 감정을 표현했는데, 좋죠. 사리 감독 아래에서 사실 지금 케파가 사실 아스날 경기에서 뭐 2골을 먹히긴 했지만, 그래도 그 경기에서 좀 부족함을 느꼈다 해도 나머지 경기에서는 케파가 나름 뭐 잘 선방도 해주고 있고, 눈에 거슬릴 만한 장면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노멀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물론 뭐 케파가 뭐 캐리했다 이런 또 표현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골키퍼는 사고 안 치면 잘하는 거 아니에요? 골키퍼가 뭐 그냥 안전하면 됐지 뭐. 수비가 잘해서 안전하든, 그것도 뭐 항상 말하잖아요. 골키퍼가 뭐랄까 선방만 하는 게 아니라 골키퍼 이 선수들의 라인도 세워주는 게 그 골키퍼의 이제 임무이고, 이 경기를 크게 아울러 보면서 어떻게 미리미리 대비를 할지에 대해서도 선수를 지정하는 것도 골키퍼의 실력이고, 프리킥 같은 거 이제 있을 때 벽을 세우는 것도 다 골키퍼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잘 하고 있다면, 첼시가 성적이 좋다면 그거는 이제 케파의 능력도 좋다라고 봐줘야겠죠. 물론 그런 가운데 그런 와중에 레알 같이 자신의 골키퍼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클럽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클럽의 미래를 좀 더 생각하는 행동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이해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정말 극히 드문 경우고 여튼간에 지금 잘하고 있는 게 케파가 같이 잘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때 말하면 되지 뭐. 쿠르투아도 저번에 나왔을 때 뭐 괜찮다고 하던데. 다음은 맨시티는 2018-19 시즌 팀의 서드킷 유니폼을 발표를 했습니다. 저 어머님들 입으시는 일바지가 저런 색이 있는데 무늬 저런 거 진한 거 들어간 거. 그 맨시티는 과거 테베지 있을 때도 홈 유니폼에 저렇게 사선으로 그려져 있는 무늬를 쓴 적이 있었는데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 스타일을. 왠지는 모르겠지만 얘는 레트로 유니폼에 그런 게 있었나? 여튼간에 좋아하더라고요. 리버플레이트가 저런 게 있어서 나도 좀 이렇게 많이 눈에 있긴 한데 안전벨트? 그럼 안전벨트로 볼 수도 있고. 이번에 서드 킷 유니폼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죄송해요. 맨유 8월 이달의 선수는 루크쇼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루크쇼가 참 팬들의 뭐랄까 좀 신경을 많이 쓰이게 하는 선수잖아요. 이제 뭐 안 된다, 끝났다, 루크쇼는 끝났다, 이제 부상을 극복하지 못하면서 이제 좀 팀에서 내보내야 된다, 우리는 왼쪽을 영입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사실 맨유가 제일 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을 때에도 루크쇼는 잘했죠. 루크쇼는 사실 저는 뛰면서 루크쇼 이제 보면서 얘도 많이 뭐 스피드 약해지지 않았을까, 뭐 좀 뭐랄까 경기 읽는 감각이 좀 떨어지지 않았을까 했는데 그 루크쇼의 능력 중에 제가 좀 좋게 보는 건 그 뜨문뜨문 올라와서 때리는 슈팅, 그게 되게 생각보다 엄청 날카롭더라고. 사실 왼쪽 풀백에서 그 공격력이 좋은 선수들은 뭐 알바도 있고 마르셀로도 있고 한데 사실 잉글랜드 국대에서는 그럴 풀백이 있었나? 좀 이렇게 공격적인, 그리고 슛도 잘 넣었던 잘 아무튼 라리가 선수가 훨씬 더 많이 생각이 들어요. 근데 루크쇼가 정말 8월달에 잘한 것 같아요. 맨유에서. 네. 이렇게 좀 감을 계속해서 좀 끌어올리고 하면은 무리뉴 입장에서는 무조건 쓸 수밖에 없는 자원이기 때문에 몸 관리 잘하고 하면 잘하겠죠. 요즘은 점점 더 살이 빠지더라고. 보니까 경기 뛰는 거 보고 좀 외모형적으로도 살이 좀 많이 빠졌던데. 잘 하면야. 네, 워낙에 좋은 자원이니까. 골도 넣었잖아. 이 장면이 골 세레머니 하는 장면이고. 땡큐지. 맨유 소식이 되게 많네. 무리뉴가 탈세로 벌금을 부여받았습니다. 무리뉴는 스페인에서 탈세 의혹으로 178만 파운드, 26억의 벌금과 2번의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라고 스페인 언론에서 보도를 하였습니다. 무리뉴는 스페인법에서 2년 이하의 첫 위법 행위는 벌금형으로 채울 수 있음에 따라서 감옥에 가는 일은 없을 것이고, 소속팀인 맨유와 스페인 법정 관계자들 또한 이 보도들을 부정하지 않았으며 그가 낼 26억의 벌금 이것만 납부한다면 모든 것이 다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요. 네, 없다고 하니까 이 일은 이제 벌금 납부하면 끝나겠죠. 근데 이거는 이번에 잡은 게 아니라 저번에 다 끝나고 이번에 이제 최종 판결을 받은 것뿐이에요. 네. 내야죠. 이제 아마 시간을 두고 내야 될 텐데 뭐 무리뉴 뭐 돈이 있으니까 바로 내겠지.
근데 탈세는 다 엄격해야 돼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탈세, 뭐 정치인들도 탈세하고 하겠지만 얼마 전에 그 스페인 축구협회 회장도 이제 비리, 공금 횡령, 탈세 때문에 감옥 갔거든요. 5년짜리인가? 아무튼 감옥 가서 진짜 찐감옥. 그 양반은 찐감옥이에요. 왜냐면 이 2년보다 높기 때문에 찐감옥을 갔어요. 차 타고 가더라고. 붕 하면서. 우리나라가 너무 관대한 거지. 그 뭐야 그 지금은 돌아왔지만 위넨 그 이제 보드지 높은 사람도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헤네스 회장이 찐감옥 갔다 왔죠. 그 양반도 탈수 때문에. 그럴 거예요. 헤네스도 찐감옥 갔다가 돌아온 지가 얼마 안 됐어. 실제로. 그러니까 이 축구계에서 이제 비리, 그런 이제 뭐 횡령, 탈세 이런 것들이 너무나 무서운 걸 알면서도 공공연하게 지금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더 좀 세게 해야 될 필요도 있죠. 네. 많더라고. 다음 소식은 리버풀의 아담 랄라나는 사타구니 부상을 당했습니다. 현재 부상 정도를 확인 중에 있으며 일단 국가대표 훈련 세션에서는 선수가 이제 철수를 한 상태라고 해요. 언론에서 부상 기간 등을 밝히지 않았으나 어제 오후 11시에 밤 11시에 폴 조이스 트윗에 따르면 사타구니 부상이란 것이 확실하게 확인이 되었고 현재는 리버풀로 복귀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리버풀 팬이니까 뭐 랄라나가 밉진 않아요. 왜냐면 그 선수 중에 누가 부상을 당하고 싶어서 당하겠어요. 물론 그 상황을 아는데 미운 것보다 왜 그런지가 모르겠어요. 말 그대로 그런 거 있잖아요. 부상 당하는 게 뭐 리버풀에서 잘 몸을 치료를 못 해줘서 부상을 당하는 건지 얘가 그냥 유리몸인지 그냥 그게 더 궁금할 뿐이에요. 지금 왜 이렇게 많이 다치는지에 대해서. 다치는 애들만 다치니까 답답하죠. 네, 그런 게 쓸만하면 다치고 쓸만하면 다치고 또 잘 다치면 뭐 판매도 안 되고 솔직히 말하면 그쵸? 너무 랄랄라만 리버풀에서 자꾸 이러니까. 근데 사타구니 부상을 왜 자꾸 얘기하냐면 옛날에 제라드도 사타구니 부상을 고질병으로 달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제라드 뭐 뜬금없이 뭐 엔트리 없으면은 다 항상 사타구니 부상이었어요. 그래서 얘도 사타구니라고 하니까 괜히 생각이 들어서. 네. 나는 그리고 좀 이런 거는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 개인적으로. 물론 네이션스 리그 중요한데 지금 팀에서도 잘 못 뛰고 있는. 옛날에 나는 에릭son 감독이 월드컵 갈 때 월코 다친 상태에서 들어간 적도 있었잖아요. 난 그때 벵거가 진짜 에릭son 찾아가서 안 때린 게 용하다 생각했어. 진짜 그때 부상인 선수를 데려가서 월드컵을 데려간다 했었으니까 얼마나 그 벵거 입장에서는 그 어린 선수인데 그때 잘 이제 월드컵 안 뛰면서 잘 그냥 쉬게 해가지고 이 팀에서 쓰고 싶은데 그렇게 데려가면은 사실 내가 벵거라도 그 진짜 참은 게 난 용한 것 같아. 그때 생각하면 그때 한창 월컵 클 때인데 한창 커가는 상태였는데 로버는 나을 땐 됐지. 다리 골절 부상을 입었었던 에버튼의 제임스 맥카시는 현재 피치 위로 복귀가 가까워져 오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일찌감치 시즌 초에 다리가 골절되는, 시즌 초가 아니지 오히려 시즌 말이지, 저번 시즌 말 다리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은 이후 제임스 맥카시는 이번 달 말미에 훈련에 돌아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1월 20일 웨스트 브로미치에서 뛰었던 론던과의 경합 과정에서 그의 오른쪽 다리가 이중 골절 되는 부상을 입었고, 부상을 입은 지 며칠 뒤 큰 수술을 받았으며 이후 재활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는 이번 달 마지막쯤에
아마 이번 9월 말쯤에 1군의 준비 과정에 서서히 들어올 것이라고 하며 리버풀 에코와 인터뷰에서 마르코 실바 감독이 말하길 메카시의 회복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린 몇 주 내로 그가 천천히 그리고 단계적으로 팀과 함께 훈련을 진행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의 복귀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시사를 했습니다. 이게 이중골절이라는 게 바르셀로나의 샴페르도 똑같은 부상이었는데 그 하나만 부러져도 이게 사실 좀 문제인데 두 개가 부러지는 거예요. 이 태클이 들어오면서 뭐 정강이가 부러지면서 발목이 같이 말해서 죄송하지만 아무튼 그런 걸 이중골절이 하는데 이런 게 수술도 되게 어렵고 두 부상 부위가 똑같이 낫는다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똑같이 낫는다라는 그 이제 보장도 없으니까 선수들이 그거에 대한 걱정, 그 다음에 이 선수 뛸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이제 높아심이 제일 많이 들겠죠. 그리고 뭐 뛰는 게 옛날처럼 뭐 아무 문제가 없으면 다행이지만 또 선수가 느끼는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고 특히 이중골절은 항상 무조건 철심을 심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좀 뭐 심각한 선수에게는 좀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는 거니까 일단은 메카시가 팀에 복귀해서 훈련을 받아보고 어느 정도의 몸 상태를 시간을 두고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좀 더 길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길게. 네. 여튼간에 잘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파리는 브라질 플라멩고에서 뛰었던 루카스 파케타 선수와의 합의를 완료지었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브라질의 신성이 브라질을 떠나 유럽에 이적하게 되었으며 그리고 파리는 파케타와의 합의를 완료하였고 2019년 1월에 이 선수가 합류할 것이 보인다라고 합니다. 다른 유럽 클럽들 또한 파케타를 노렸으나 파리가 경쟁에서 승리하였다고 합니다. 이 21살의 중앙 미드필더 선수는 이번 시즌 브라질 리그에서 25경기를 뛰었고 플라멩고는 현재 브라질 리그 이 세리아에서 3위에 링크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모르는 선수예요. 네, 그냥 아마 FM에서 보신 분들은 좀 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나 얘 아는데 나 얘 써봤는데 하실 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얘가 비니시우스보다 비니시우스가 더 잘하죠. 재능으로 봤을 때. 물론 둘 다 리그에서의 경험은 사실 이 선수보다 많을 거예요. 근데 비니시우스가 워낙에 비싸게도 왔고 지금 이 유망주들은 아무래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이 종류 아니겠습니까? 비니시우스는 500억이 넘는데 포지션도 다르고 도르트문트는 레전드 골키퍼인 바이든 펠러의 고별 경기 라인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바이든 펠러는 20년가량 되는 선수 커리어를 가지고 있으며 1999년 카이저 슬라우테른에서 자신의 커리어를 시작해 2002년에 도르트문트로 이적해서 2018년에 은퇴할 때까지 16년 동안 도르트문트를 위해서 헌신해 왔으며 도르트문트는 그런 바이든 펠러를 위해서 고별 경기를 펼쳐주기로 하였습니다. 도르트문트 올스타 라인업에는 이제 아모로소, 스벤벤더, 다실바, 아두, 데비어, 데데. 이 데데는 이 브라질 국적의 왼쪽 풀백인데 이 선수가 과거에 부상당했을 때 이영표가 이 선수 대체하기 위해서 클럽 아래에서 뛴 적이 있었죠. 그때 이제 저 데데를 대체하기 위해서 갔었던 어떤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데데가 있고 에바닐손, 에워튼, 프라이, 프링스, 크로이츠, 그다음 헨리, 켈, 키리치, 콜러, 크링게, 레만, 올리세, 오보모엘라, 피슈책, 리켄, 쉬버, 슈멜처, 스몰라렉, 스몰라렉도 오랜만에 들어본다. 스몰라렉, 수보티칭, 팅가, 그 다음에 뭐 벤스, 베언스, 그리고 이영표는 없어요. 네. 이 도르트문트 올스타 라인업에는 감독이 클롭이 맡을 것이며 바이든 펠러와 친구들 라인업에는 발락, 그라모지스, 헨겐, 코바치, 크라머, 링콘, 루츠, 마스칼, 메르테자커, 메첼더, 오돈코어도 오랜만이다. 오돈코어,
그 다음에 포돌스키도 온다네. 포돌스키, 레히, 쉬온베르그, 스트라서, 그 다음에 마이제, 이런 선수들이 이제 이 바이든 펠로와의 친구들 라인업에 들어가 있다고 하며, 이 팀을 이끌 감독은 얼마 전까지, 작년까지 이제 돌트문트를 이끌었던 피터 슈테거가 감독을 맡을 것이라고 합니다. 재밌겠네요. 또 왜 FM 할 때도 이런 거 이제 은퇴식 같은 거 열어주면 기분 좋잖아요. 19년이면 안 해줄 수가 없지. 하물며 동상을 해줄 판이야. 하물며. 16년 동안. 토트넘의 챔피언스리그 명단 발표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요리스, 포름, 가자니가 골키퍼, 수비수에는 트리피어, 로즈, 토비, 베르통원, 다빈손 산체스, 에릭 다이어, 서지 오리에, 벤 데이비스. 다이어가 수비로 돼 있네. 후안 포이스가 못 들어가는구나. 미드필더에는 루카스 모우라, 에릭센, 알리, 덴벨레, 시소코, 완야마, 라멜라, 윙크스, 손흥민. 공격수에는 요렌테와 해리케인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아니 왜 이거 얀센이 뭐 챔스 가냐마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가지고, 네, 얀센도 빠지고 또 누구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토트넘은 이 그 골키퍼 부분 빼면은 사실 전 선수를 돌아가면서 쓸 수밖에 없는 이 라인업이기 때문에 잘 써야죠. 그래도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손흥민을 제 스타일 아니라고 해가지고 저 사실 손흥민한테 그렇게 관심은 없어요. 물론 한국 선수니까 이 선수가 골 넣으면 기분이 좋고 하는 건 무조건이지만, 그래도 뭐 손흥민을 내가 막 엄청 애정하거나 하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매번 말하지만 그거는 내가 국뽕이 없다라는 걸 분명히 말하고 싶은 거고, 내가 손흥민을 칭찬할 때 정말 진심으로 칭찬한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목이 안 좋아요 제가 지금. 근데 이 손흥민 생각해보면 아시아 선수 중에 지금 유럽 챔피언스 리그를 이렇게 꾸준히 나가는 선수가 있나? 그 주전급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선수 중에 뭐 일본 선수 중에 카가와도 지금 완전히 밀렸고 없죠, 그쵸? 그러니까 진짜 유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흥민이 동아시아, 뭐 아시아 전체는 아니겠지만 동아시아만큼 뭐 아시아 전체 봐야지 몸값 자체가 이제 다른 아시아 선수들과도 비교가 안 되니까 아시아 전체를 대표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 되는 거지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손흥민이 더 대단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네, 저도. 그래서 손흥민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이해가 되고. 다만 자꾸 내가 손흥민 얘기할 때 별로 이렇게 막 감흥이 없으니까 뭐 손흥민 안 좋아하냐는데, 누누이 말하지만 안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제 스타일이 아닐 뿐이지. 대단한 거죠. 그렇잖아. 챔피언스 리그 계속 나가는 팀이 7번이니까 과거 7번 달았던 선수 중에 설기현도 풀럼에서 7번 달했는데 설기현은 호지슨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뭐 이게 좀 그랬고, 또 7번 단 선수가 지금 누구 있지? 박지성도 QPR에서 7번 달았으니까 뭐 7번 달았었고. 대단한 거지. 7번 아무나 주니까. 그치, 뭐 7번 달았는데 다 완전한 그 닭주전이. 근데 난 사실 손흥민이 닭주전이 될 수 없다고도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이, 그 실력 때문이 아니라 체력적으로. 손흥민이 막 그렇게 막 해리케인처럼 풀타임 뛰면서 막 매 경기 다 뛸 수 있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로테이션이 분명히 필요한 선수고, 그건 뭐 손흥민이 타고난 체력이 좀 약한가 보지 뭐. 그렇다 보니까 어차피 로테이션 돌려줘야 되는 거면, 그러니까 이게 주전이란 거예요. 이게 주전이야. 그거 생각하면은 지금이 주전이라니까, 지금이. 근데 먼저 선발로 나와야지. 대신에 선발로 나와야지. 서브로 서브로 해서 뭐 후반 70분에 나오는 거 말고 선발로 나와야지. 그 다음 주전이죠. 네. 지금 본인이, 내가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손흥민 뭐 기자 물어보더라고요. 그 SBS 뭐 시선과 집중인가 뭐 해가지고 뭐 체력적으로 힘들지 않냐고 하니까 손흥민이
사실 솔직히 말하면 아시안 게임 때 뛸 땐 몰랐는데 이제 다 끝나고 좀 이제 좀 긴장을 풀고 있으니까 체력이 서서히 밀려온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꽤 피곤하다라는 걸 돌려 말한 거겠죠. 선수가 이제 뭐 이 피곤하다고 말하는 거면 돌려서 얘기한 거지만 엄청 피곤한 거예요. 사실 이거는 좀 이제 좀 뭐 토트넘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기분이 안 좋을 수 있겠지만 좀 관리를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 관리를 잘해야 나중에 시즌 막바지까지 손흥민을 잘 쓸 수가 있어요. 지금 막 토트넘이 급해가지고 뭐 이게 뭐 물론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워낙에 잘 알아서 하겠지만 이제 뭐 시즌 말미까지 잘 쓰려고 하면은 손흥민의 지금 관리가 중요하겠죠. 지금 관리가. 그렇기 때문에 뭐 아자르를 첼시에서도 좀 아껴 썼던 거고 지금 클롭도 핸더슨을 아껴 쓰는 이유가 자체가 그런 거죠. 월드컵에서 많이 뛰고 왔으니까 지금 아끼지 않으면 급하다 해가지고 막 써버리면은 그러니까 포그바가 약간 걱정된다라는 거예요. 맨유 팬들이. 포그바가 필요한 건 100% 맞는데 포그바가 그렇게 경기를 많이 뛰고 와서 바로 경기를 지금 계속해서 뛰고 있고 지금 또 네이션스 리그 또 나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탈나지 않을까. 아무리 뭐 선수가 체력이 좋고 해도 탈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니까 잘 써야죠. 네. 그러니까 아시안컵을 좀 몇 경기 빠지죠? 만약에 그 손흥민이 두 경기인가 세 경기인가 좀 빠지죠. 조별 두 경기 이 정도 빠지는 걸로 나중에 그 프리미어리그 뛰고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두 경기죠. 그러면은 뭐 그런 거 뭐 잘 어차피 서로 잘 타협을 한 거니까. 근데 손흥민 힘들겠지. 분명히 불러야 되는데 또 두 경기 다 뛰고 오면은 힘들겠지. 이제 그거 11월 그것도 안 뛰죠. 근데 어쩔 수 없었어.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둘 다 윈윈이었기 때문에 뭐 손흥민도 토트넘도 이제 국가대표팀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 11월달에 붙는 클럽들이 뭐 파나마도 있고 해가지고 딱히 아니야. 11월달에 파나마인가 10월달에 파나마인가 아무튼 파나마가 그런 팀들도 있어가지고 우리도 손흥민 없는 상황을 한번 뭐 대비를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나쁜 건 아니에요. 네.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좋게 받아들여야죠. 다음 소식은 네이마르는 프랑스 언론과 인터뷰에서 말하길 이번 시즌 후에 프리미어리그를 자기가 생각해봤을 때 아마도 리버풀은 챔피언스 리그를 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이마르는 프리미어리그에 관련된 질문에서 답하길 뭐 순위에 관련된 이런 거 질문 자체가 좀 어렵긴 하지만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우승은 맨시티가 할 것으로 보이고 2위는 맨유, 3위는 첼시, 4위는 토트넘이 될 것이고 리버풀은 그 안에 들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말하며 헛소리한 거죠 뭐. 근데 뭐 자기 의견이니까 개인 의견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는 생각해요. 네. 네이마르 지가 뭔데 리버풀을 욕합니까? 조던님 욕 좀 해주세요. 나 이제 욕 안 할 거예요. 착하게 방송할 거예요. 욕할 것 같으면은 마이크 끄고 혼자 해야지. 뭐 할 수도 있지 뭐. 근데 제가 그런 말 어차피 이거를 뭐라 해봤자 나한테 돌아오는 거는 흑역사밖에 없어. 내가 여기서 뭐라 해봤자 만약에 이제 리버풀이 파리 만나서 못 이기면 이게 돌아오기 때문에 나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는 있죠. 네. 뭐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착하게 방송해야지. 다음은 러시아 제니트는 클라우디오 마르키시오를 영입을 했습니다. 자유계약 영입이라고 하며 2년 계약을 맺었고 등번호 10번을 부여받았다라고 하네요. 마르키시오가 뭐 포르투갈의 스포르팅 리스본 가느냐 러시아의 제니트 가느냐 했는데 제니트가 좀 더 대우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마르키시오 10번을 달고 제니트로 가게 되었습니다. 얘가 유벤투스 레전드지. 얘가 레전드 아니면 레전드를 달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진짜로. 어릴 때부터 유벤투스만 해서 뛰었는데
누가 레전드야 그러면 대체. 다음은 첼시로 돌아온 드록바가 클럽의 앰버서더가 되었습니다. 첼시의 레전드이자 첼시의 모든 것을 다 기록을 세웠던 드록바가 첼시의 앰버서더로 다시 클럽에 복귀했습니다. 2004년 마르세유에서 이적해 첼시의 4번의 리그 우승, 4번의 FA컵 우승, 그리고 한 번의 챔피언스리그 우승까지 달성을 했던 선수이고, 또한 첼시에서 164번의 골망을 흔들었으며 첼시에서 다시 본인이 일할 수 있는 게 자랑스럽다라고 말하며 그의 영원한 첼시 사랑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뭔가를 해가지고 알바같이 뛰는 거 보고 싶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뭔가를 해가지고 한번 후반기에 알바 정도 한 3개월 뛰는 거 보고 싶긴 해. 모라타가 AC 밀란 간다고, 그거는 잘못 봤지. 그러니까 그거는 AC 밀란 간다고 한 게 아니라 AC 밀란 갈 수 있었는데 안 갔다, 그 말이지. 정확히 따지면 안 갔다가 아니라 못 갔다가 맞는데 본인은 자꾸 안 갔다라고 하더라. 원래 뭐 자기들이 다 그렇게 막 좋게 생각하는 거죠. 네. 후아요님이 1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필승. 중대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오징어 일병 맞나? 추진 바퍼와 여튼간에 이 드록바가 앰버서더로 다시금 첼시에 복귀했다고 해요. 다음 소식은 무릎 부상을 당한 조현우 대신에 송범근 골키퍼가 대체 발탁이 되었습니다. 조현우 선수가 부상으로 벤투호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오늘 조현우가 아시안게임 때 다친 무릎 부상으로 인해서 9월달 친선 2연전 출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고, 조현우는 지난 아시안게임 당시 이란과의 16강전에서 무릎 부상을 당했었습니다. 조현우의 빈자리는 아시안게임에서 함께 활약했던 송범근 골키퍼가 대신 채울 것이라고 전했고, 대한축구협회는 송범근이 5일 오후 중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이제 왔겠죠. 파주 축구 국가대표팀 트레이닝 센터로 합류할 예정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김승규 잘하고 있어요. 아마 이 조현우가 없다면 넘버 1이 김승규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근데 또 벤투가 만약에 나는 골키퍼 보는데 체형도 많이 본다 해가지고 다른 선수 쓸 수 있겠지만, 지금 골키퍼에 뽑힌 3명의 선수가 김승규, 김진현, 송범근인데, 외형으로 봤을 땐 김진현이 제일 크고 순발력으로 봤을 때는 김승규가 제일 좋고, 송범근은 팩이라고 봐야겠죠. 네. 이탈리아 축구계로 돌아오는 투 빡빡이 베를루스코니와 갈리아리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3부 리그 팀인 몬차 팀을 구매하기 위해서 협상 중인 베를루스코니와 갈리아니가 축구계로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밀란의 전 회장인 베를루스코니는 지난해 중국인 투자자들에게 구단을 매각을 했고, 그의 오른팔인 갈리아니도 그를 따라 정계로 뛰어들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탈리아 선거에서 포르자 이탈리아당이 약세를 보인 후에 베를루스코니는 스포츠 세계로 돌아갈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보이며, 영국 스카이 스포츠 소식에 따르면 베를루스코니와 갈리아리는 세리아 C 3부 리그 팀인 몬차를 구매하기 위해서 현재 협상하고 있다는 것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배, 옛날에는 이렇게 표현됐는데 그냥 갈배 이렇게 해가지고 괄호 해가지고 그럼 다 알아먹었는데, 할배들이 왜 또 와? 알아서 하겠지 그 장산 잘했어요. 네, 사실
갈배가. 괜히 갈기꾼 소리 들은 게 아니지. 장산 잘했기 때문에.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면 너무 좀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 하나 보지. 축구팀이라도. 배는 원래 투자할 때는 괜찮겠는데 뭐 배는 이제 막 섹스 스캔들이나 이런 게 워낙 많아가지고 그다음에 막 또라이 짓한 게 많아가지고 저 양반도 그냥 자기 기분에 사는 사람이라 네, 별 뭐. 레알은 아센시오에게 7번을 제안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7번이 부트라게뇨, 그 다음에 라울, 호날두 등 위대한 선수들의 유산에 번호가 되었습니다. 최근 호날두가 이적하게 되면서 레알의 7번은 다시금 돌아오게 된 마리아노에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는 원래 아센시오에게 새로운 7번을 제안했다라고 전해졌는데 하지만 아센시오는 이를 거절했고 7번은 영입된 마리아노에게 돌아갔으며 한편 BBC가 해체된 후에 아센시오는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상태이며 점점 로페테기 감독의 큰 신임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부담스럽지. 원래 그 유벤투스의 10번도 델피에로 때문에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많은 선수들이 거부했다가 디발라도 맨 처음에 제안받았을 때는 한번 거부했다가 올해 등번호 다시금 써야 될 때 정해야 될 때 다시 한번 제안했고 그때는 이제 디발라가 받아들였는데 디발라 좀 못 나오잖아 잘 선발로. 아 디발라 떡락했어. 많이 하락했어. 디발라 2경기 나왔네. 3경기 중에 그 중에 한 경기는 선발이고 한 경기는 서브였고. 아 디발라 FM에서는 무슨 막 메시 때려잡을 수치를 줬는데 그래도 또 2골이야 또. 그래도 또 골은 잘 나요 또. 아니, 몸 상태는 문제가 없어요. 네, 지금 아무래도 새로운 선수가 왔기 때문에 조금 뭐 피해 있는 선수는 무조건 나오게 돼 있지. 피해라기보다는 뭐 본인이 더 잘하면은 올려주겠죠. 네, 써주겠지. 잠깐만요. 이게 뭐 좀 잘못됐나? 일단은 뭐 카가와 얘기부터 할게요. 네. 도르트문트는 이번 여름에 카가와를 팔지 못했던 게 실패가 맞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독일 스포르트 빌트에 따르면 도르트문트는 카가와 방출을 고려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7년 카가와와 재계약을 체결했지만 부상과 컨디션 난조로 입지에 변동이 생겼으며 터키, 프랑스, 스페인이 카가와에게 러브콜을 보내서 뭐 이 선수가 이제 뭐 팀을 떠날 것 같다라는 이제 이적설이 급물살을 탔었지만 이적 시장은 그대로 종료가 되었고 그 후에 끝난 다음에 도르트문트의 계획이 밝혀졌는데 도르트문트 미할 초크 단장이 말하길 카가와를 포함한 일부 몇몇 선수를 매각을 하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이번에 도르트문트의 악셀 비첼, 파코 알카세르, 토마스 델라니 같은 선수의 영입도 있었고 뭐 미드필더에 자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카가와 방출 계획에 불을 지핀 것이 맞고 구체적인 조건은 밝히지 않았지만 이적할 팀과의 계약 기간과 조건이 맞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요. 카가와가 많이 밀렸죠. 네. 끝났다라고 봐야지. 솔직히 말하면 카가와가 도르트문트에서 생활이 뭐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는 않을 거야. 주어지지는. 참, 다 그렇지. 누구든 실수를 하고 이적을 해가지고 잘못한 상황에서 돌아왔을 때 나는 근데 도르트문트가 해줄 만큼 해줬다 생각해요. 도르트문트는
특히나 그 카가오가 맨유에서 많이 힘들어할 때도 막 그 웹툰 만화툰 뭐 그렇게 카툰 같이 해가지고 막 맨유 감옥에 갇혀져 있는 그 카가와를 보면서 막 클롭이 울고 있는 것도 막 그림을 내가 본 적이 있었고 했는데, 여튼간에 이 재영입도 했고, 사실 도르트문트는 재영입을 많이 했죠. 뭐 사인도 했고 교체도 했고 좋은 클럽이에요 사실상. 물론 본인들도 팀 적응이 필요 없는 선수를 데려와서 잘 쓰고 싶었던 것도 맞았겠지만, 여튼간에 다시금 돌아올 수 있게끔 좋은 자리 내준 것도 맞는데, 사인은 팀을 찾았고 카가와는 못 찾은 게 문제지 뭐. 실제로 도르트문트는 그 레비도 데려올려 했었어요. 좀 1,000억 넘게 질러가지고 한번 세게 그냥. 왜냐면 팀에 공격수가 없으니까 오바명 나가고 바추와의 임대에서 쓰는 그런 자신들의 촬영한 시세를 짜증나니까 진짜로 그 레비를 데려올려 했는데, 1,000억을 넘게 한번 질러볼라 했는데 미넨이 그냥 가라 안 판다 해가지고 그냥 무산됐지. 이 다음은 첼시의 서드킷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유니폼 보자마자 벨벳이라나요? 이거 이 재질을 막 그 만지면은 보들보들 거리고 막 실크 같은 느낌 있잖아요. 되게 막 잠옷스러운 느낌? 그런 거 딱 생각나던데 되게. 벨벳 이거 좀 손을 만지면은 약간 이게 털이 좀 죽어가지고 다르게 보이고, 올리면은 막 뭔 말인지 알죠? 네. 딱 봐도 그런 느낌 나잖아 지금. 되게 복숭아 털 같은 느낌. 그래. 요즘 나이키 보면은 깔끔하긴 한데 그냥 너무 깔끔한 것 같기도 해요. 너무 약간 반대로 소재 같은 건 너무 혁신적인 걸 쓰는 것 같기도 하고. 그치, 옛날 여자분들이 입던 추리닝 그거 밑에 막 약간 나팔바지처럼 벌어지고 막 그거 유행했던 거. 아무리 이렇게 막 멋부리게 막 쳐다봐도 멋이 안 나. 이게 되게 이상해. 아자르가 원래 털을 길렀나? 이렇게까지? 모르겠네. 이때 찍을 때만 기른 건지 아니 요즘 기르고 있는 건지를 모르겠네. 다음 소식은 중국 이제 충칭에서 뛰었을 때 그 팀의 수준과 시설에서 실망했던 벤투가 현재 세련되고 전문적인 한국 시스템에 대해서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합니다. 벤투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말하길, 난 중국에서 실패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애초 충칭 리판이 설정한 목표는 일부 리그의 잔류였고 우리는 잔류를 했었습니다. 강등권으로 내려갔던 적도 없다고 말하면서 여러가지 환경이 어려웠고 구단은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들을 결정해야 하게 만들었었는데, 이곳 한국에 와보니 중국의 환경이 얼마나 나빴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며 자신의 실패설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라는 뜻을 피력했습니다. 이곳에서 다른 것에 대한 불편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고 현재 협회 관계자들이 너무나도 잘 도와주고 있다고 만족감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김판곤 감독 선임위원회 위원장은 벤투 감독이 한국에서의 생활에 상당히 흡족해하고 있으며 특히 국내 스태프들의 친절하고 세련된 지원에 만족하고 있다고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즉시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이 강한 만족감을 주는 인상을 받고 있고, 벤투가 중국에 있을 당시 아주 고생을 한 것 같은데 뭐 지원이나 환경, 전체적인 일처리, 그 선수들의 수준까지 모두가 벤투가 생각한 수준에 미치지 못했던 것 같다라고 말한 뒤 한국의 환경이나 협회 직원들의 전문적인 도움과 이제 감독들이 생활하는데 코치진들이 생활하는데 전혀 아무런 뭐 불편함 없이 현재 잘 지내고 있다고 해요. 네.
아, 손흥민. 또 사진에 걸렸네 또 하필이면. 뭐 여튼간에 벤투가 만족스럽다고 하니까, 특히나 제 벤투 감독 그 영입하고 나서의 그 몇 가지 일화를 들었는데, 김판곤 감독은 이제 과거 우리나라 대표팀 선임위원장, 이 감독 선임위원장이 있었잖아요. 그때의 형태 뭐 이런 거에 되게 만족감을 못 느꼈던 게, 그 이전에는 뭐 누굴 데려올 때 뭐 이 사람의 관상이 좋다, 사람이 좋아 보인다, 성격이 좋아 보인다, 이런 거였는데, 김판곤 위원장은 딱 그 선을 가지고 왔대요. 그러니까 감독도 중요하지만 감독이 데리고 있는 사람, 이런 것도 중요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데리고 있는지를 제일 알고 싶었고, 뭐 후안데 라모스 감독은 사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커리어에서는 한 번도 우리가 뭐 그 김판곤 선임위원장이 의심을 해본 게 없지만, 후안데 라모스는 자기 팀이 없었대요. 혼자 거의 일하다시피 했었고, 팀이 필요하다고 하자 뭐 급조하긴 했는데, 그 급조한 사람들이 역량이 너무나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고, 뭐 감독으로 봤을 때는 키케한테 좀 더 끌렸던 것이 맞고, 키케는 심지어 우리나라 대표팀을 오고 싶어서 뭐 집에 초대까지 해서 갔었지만, 사실 또 키케 주변 사람들, 가족들이 이제 한국에 오는 거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키케와 이 벤투의 감독적인 능력을 봤을 때는 키케한테 조금 더 이제 점수를 주고 싶었지만, 데리고 있는 사단을 봤을 때는 훨씬 더 벤투의 사단이 전문적인 지식이 높았고, 명성도 좀 더 좋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키케는 가족들이 좀 만류를 했기 때문에 그게 좀 안 됐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그냥 좀 멀어지게 된 거고, 아쉽지만 벤투 감독이 왔을 때는 뭐 많은 게 좀 만족스러웠나 봐요. 그래서 특히나 벤투는 그 면접 보러 왔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데려왔대요. 벤투만 유일하게 자기 코치진 사단들을 그 면접 보는데 다 데려와가지고, 데려오면서 벤투가 처음에 보여줬던 게 자신의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축구를 했었고, 어떤 훈련을 했을 때 이 전술에는 이 훈련이 맞고, 이 전술에는 저 훈련이 맞고, 이런 걸 해왔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에서 함께 움직인다. 그래서 함께 면접을 보기 위해서 데려왔다라고 말을 했었고, 애초에 그게 되게 좋은 점수를 얻었던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거를 좀 요구했던 것도 맞는데, 그 요구를 들었던 사람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자기 사단을 다 데려온 것이 벤투가 유일하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많은 만족감을 드러냈고, 그 포트폴리오를 보고 이 사람이 이제까지 클럽과 대표팀에서 나눠서, 그러니까 클럽의 훈련과 대표팀의 훈련은 다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클럽은 매일같이 훈련하니까 좀 더 세밀하고 선수들에게 개개인의 개인 전술까지 부여할 수 있지만, 대표팀은 사실 팀 컨셉,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축구를 이제 팀을 봤을 때는 국가대표팀이랑 프로팀을 봤을 때 프로팀을 높게 쳐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그만큼 매일같이 훈련하고 하는데, 우리가 축구 전술을 봤을 때는 기본적인 팀 컨셉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 팀은 공격, 이 팀은 그냥 중도, 아니면 이 팀은 선수비 후역습, 뭐 이런 큰 틀의 팀 컨셉이 있고, 그 다음에 팀 전술은 이러한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선제골을 넣었을 때는 이렇게 가져갈 것이고, 우리가 뭐 먹히면 이걸로 가자라는 기본적인 팀 전술이 있는 거고, 그룹 전술은 말 그대로 수비, 미들, 공격, 이렇게 그 이제 포지션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 사람들과의 전술이겠죠. 여기서 수비가 갖는 전술, 뭐 수비 갖는 전술이라면 라인을 세우는, 이제 오프사이드 라인을 세우는 그런 것들이나, 빌드업 올라갔을 때 누가 메꾸러 오는 건지, 그런 거는 이제 수비하고 미드필더가 전술 세우고, 그 다음에 뭐 2선과 1선에 이제 윙포워드나 미드필더, 그 다음에 공격수까지 또 다른 전술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개인 전술인데, 이거를 일반적인 팀에서 부여하는 거지, 이 대표팀에서는 이 모든 걸 넣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그것을 잘 아우를 수 있는 게 벤투였죠. 왜냐하면 벤투는 포르투갈이라는 대표팀을 4년 동안 이끌어본 감각이 있었고, 또 프로팀을 또 이끌어본 감각이 있었기 때문에,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게 조금 더 수월하고 어떤 거를 선수한테 입혔을 때 대표팀이 좀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건지는 이제 본인이 데이터로 있는 거니까. 그 데이터는 자산이잖아요, 자산.
이 감독한테는 재산이죠. 그러다 보니까 벤투가 참 그런 부분에서 다행인 거죠. 키케랑은 참 아쉽게도 좀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어차피 4년을 못 갈 수 있죠. 맞아요. 어차피 4년 못 갈 수도 있고 이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처럼 못 갈 수도 있고 어쩌면은 이번에 처음으로 갈 수도 있죠. 안녕하세요. 그거는 뭐 어떤 거를 다 단정할 수 없잖아요. 네. 근데 벤투는 사실 조금 이제 뭐랄까 원래 알려져 있는 거긴 한데 되게 고집쟁이에요. 그러니까 뭐랄까 뭐 많은 감독이 그렇겠지만 뭐 사실 고집쟁이라 할 수 없지. 왜냐면은 벤투도 자기가 쓰는 선수만 써요. 예를 들어서 뭐 벤투가 석현준을 별로 안 좋아해. 만약에 그러니까 석현준이 프랑스 리그에 있는데 안 뽑혔잖아요. 근데 석현준을 안 좋아해. 뭐 그런 스타일 그런 유형 막 그런 뛰는 스타일 그리고 막 전술적으로 잘 안 맞는다 생각이 들면은 아무리 석현준이 프랑스 리그에서 막 연속골 넣고 해도 안 데려와요. 안 데려와. 절대 안 써요. 그것 때문에 포르투갈 감독할 때도 사실상 조금 약간 말이 좀 많았었고 언론하고 싸웠던 것도 그런 게 있었죠. 근데 그게 이제 성적이 좋으면 다 그래 뭐 감독이 자기 스타일대로 가는 거지라고 하겠지만 성적이 안 좋으면 다 비판받을 수 있는 농후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본인이 지금은 뭐 좀 유도리 있게 할 수도 있겠지. 왜냐면 뭐 원투펀치를 보니까 한준희 아저씨도 말을 했지만 뭐라 했냐면 포르투갈은 그만큼 선수층이 두껍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선수 그리고 선수 레벨이 높기 때문에 이런 선수로만 가도 뭐 고집으로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대표팀은 선수층이 좁고 그다음에 선수 유형이 너무 각각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한번 써봐야 될 거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저도 그 말이 맞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잘 결정하겠죠. 본인이 실패한 것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한다면요. 우리 입장에서는 특히나 그리고 벤투 감독은 대표팀 아래에서 같이 생활하는 한국 코치들 뿐만 아니라 꾸준히 이제 뭐 축구협회랑 같이 해가지고 지도자들에게 교육을 하고 지도를 해주고 선지 축구를 알려줄 수 있는 기회를 줄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뭐 좋다고 봐야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포르투갈 국적의 감독들이 많잖아요. 진짜 잘 나갔던 네. 많기 때문에 포르투갈도 참 축구를 잘하는 나라고 그 축구 이제 에 대한 자세나 아니면 그 역사가 깊은 나라이기 때문에 좋게 봐야죠. 맞아 진짜 이거 모르겠는데. 고추 얘기를 하루 종일 하고 있어. 자 다음 소식은 유럽 탑 클럽들의 감독들은 UEFA 원정 다득점 폐지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유럽 최고의 클럽들의 감독들은 UEFA의 각 대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원정골 규칙의 검토와 주요 리그의 이적 시장이 같은 날 끝날 수 있게 만들어 달라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포르투갈 출생의 감독들은 누가 있냐? 그거 네이버에 검색하면 쫙 나와요. 정말로. 네. 쫙 나와. 뭐 우리가 말해 알 수 있는 감독은 뭐 빌라스 보아스도 있고 모리뉴도 있고 뭐 자르딤도 있고 뭐 저 벤투도 있고 네. 더 많은 사람이 나오겠지. 이전에 있었던 뭐 많은 감독들과 현재 뜨고 있는 많은 감독들이 또 따로 나오겠지. UEFA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 감독들은 원정에서 골을 넣는 것이 과거처럼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규칙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게 뭐 자신들이 할 일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올해 모임에는 맨유의 무리뉴, 에메리, 뭐 그리고 벵거, 알레그리, 로페테기, 안첼로티, 토마스 투엘 등 많은 감독들이 참여를 했다고 하며 이 참여한 요거죠 요때 참여했다고 하며 원정 다득점은 1965년에 동전 던지기나 해외 여행이 어려웠던 시기에 중립 지역에서 경기를 하는 것을 대안해서 처음 선보인 규칙인데 이것을 손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만약에 1, 2차전 통합 스코어가 3대3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냥 연장전 가고 승부차기로 가자.
라는 걸 좀 더 원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정 다득점 때문에 통합 스코어가 같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또 지금 흐름의 축구에서는 좀 맞지 않지 않나, 맞지 않는 게 아닌가라고 뭐 생각하나 봐요. 네. 또한 많은 국가들은 더 많은 이제 감독들이 뭐 잉글랜드 말고 뭐 스페인, 그 다음에 이탈리아, 독일 등 영국이나 뭐 다른 이탈리아처럼 시즌 전에 이적 시장이 끝나는 거 그렇게 바꿔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막 경기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어느 한 리그, 제가 가장 먼저 하는 리그 개막 전에 이제 이적 시장이 끝나는 것을 좀 같이 이야기하자. 일찍 열고 좀 일찍 닫자. 이것을 원한다라고 하니까 이것은 점점 더 이야기가 될 것이고 차차 나아지겠죠. 네. 뭐 지금도 홈앤어웨이 뭐 중요하죠. 네. 저는 원정 다득점이 모르겠네. 뭐 있는 거 봤으니까 없는 것도 보고 싶기도 하고, 없는 걸 해봤을 때 어떠한 장점이나 어떠한 단점이 있을지는 모르니까 이런 걸 해봐야 아는 거지. 나는 좀 이런 걸 해보는 게 좋다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네. 원정 다득점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일단 해보고 안 좋으면 들어가면 되거든요. 잉글랜드도 왜 그 승부차기 방식을 아바로 하다가 다시 바꿨잖아요. 그렇게 바꾸면 되지 뭐. 어차피 해봐야 아는 거니까. 안 해보고 고수만 하는 건 진보적인 성향은 아니니까. 좀 더 한 발짝 나아가려면 일단 해보고 실패해보고 이렇게 해봤기 때문에 안 좋다라는 걸 좀 데이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리그컵 그거는 근데 거기서만 이제 규율을 정한 거니까 원래 걔는 원정 다득점 없어요. 맞아요. 전기 자전거를 탔던 피케는 이번에도 무면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피케는 면허 정지 상황에서 운전을 하다가 체포가 되었습니다. 피케에 대한 처분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훈련장 이동에 전기 자전거를 이용했는데 피케가 자택에서 숙소까지 자전거로 이동하는 장면은 스페인 언론에 소개가 돼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문제는 피케가 소유한 자전거 역시 면허가 필요하다라는 점인데 스페인 언론인 스포르트는 스페인 교통총국에 따르면 피케가 운전한 요 자전거는 면허를 소유해야 하는 것이라고 전달했다고 하며 모든 전기 자전거가 운전 면허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케의 자전거 같은 경우 엔진으로 돌릴 때는 시속 70km까지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면허증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하며 스포르트에 따르면 바르셀로나 법원이 피케의 또 다른 무면허 행위를 인지했고 처벌 절차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근데 나는 이게 피케의 잘못이라는 거를 100% 이해하지만 나는 이게 뭐 좀 구단도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 피케가 엄청난 몸값을 자랑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구단의 자산이잖아요. 뭐 설령 진짜 택시로 월정액을 끌어주더라도 차로 가야지. 이거 얼마나 위험해. 응? 저 헬멧도 안 쓰고 하는 거 봐 저거. 우투하려고. 캉테도 원래 출퇴근 그거 훈련장에 자전거 하다가 첼시가 그 타지 마라. 그거 너 다치면 어떡하니. 위험하다. 차를 사라 하니까 차 기껏 끌고 온 게 그거긴 하지만 사이드미러 막 다 때려 부셔져 있는 거 그런 거. 저 얼마나 위험해 저거. 다치면 크게 다친다니까. 진짜. 여튼간에 좀 아무리 뭐 이렇게 안전하게 뭐 헬멧을 썼다 해도 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는 케이타도 욕먹어야 되는 게 케이타도
케이타는 심지어 무면허인데 위조했어. 걔는 또 심지어 케이타도 몇 억 냈더라고 벌금으로 독일에 있을 때. 아 미친놈들 많아요. 지금 미친놈이라니까. 무면허인데 운전을 왜 하냐고. 무면허인데 누가 개체를 한다. 그 로이스도 이제 면허 없는데 무면허로 막 운전하다가 아우토반에 걸려가지고 응? 그것도 걔는 벌금 5억 냈지. 걔네 이제 내는 수익만큼 많이 내는데 걔도 막 벌금 5억 내고 로이스 다시 땄어요. 음주운전 뭐 피르미네도 음주운전 했잖아 또 심지어. 아 나 극혐한다니까.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팀이가 아니건 욕을 할 건 해줘야 돼. 왜냐면은 이거를 내 팀이라고 감싸 안아주고 할 필요가 없어. 아니 오늘 그러니까 어제 유튜브에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불만 섞인 그런 그 댓글 썼더라고요. 제가 지웠는데 왜냐면 왜 지웠냐면 댓글 가치를 못 느꼈어. 근데 다시 한번 말하자면 아마 그분은 내가 어제 호날두와 벤제마를 상대로 했던 그 5대0 기사를 듣고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한테 아니 뭐 메시의 안 좋은 기사는 내지도 않으면서 호날두의 안 좋은 기사는 득달같이 쓴 내가 얘기한다 하더라고. 근데 메시의 안 좋은 기사 뭐 요즘 메시 안 좋은 기사 뭐 있지? 아 내가 뭐 옛날 얘기까지 가져올 필요 없잖아요. 호날두의 5대0 기사는 그 어제 나왔기 때문에 어제 얘기한 것 뿐이에요. 메시의 안 좋은 기사 나오면 내가 하는데 뭐 메시의 안 좋은 기사는 얘기도 안 하면서 호날두의 안 좋은 기사는 뭐 득달같이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리고 우리 방은 그리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뭐 뉴스면은 중립을 지켜야지. 전 뉴스가 아니에요, 선생님. 전 뉴스가 아니에요. 저는 뉴스를 읽어주는 제 개인적인 사심이 담긴 방송이에요. 전 뉴스가 아닙니다. 제가 MBC예요? 내가 무슨 중립이야. 나 대놓고 메시 팬이고 리버풀 팬이고 다 알고 있는데 무슨 중립이냐고. 그리고 심지어 내가 메시 얘기할 때 채팅창에 메구토 뭐 메탈세 이런 거 나왔을 때 내가 한 번도 뭐라 한 적 없어요. 그냥 메시가 구토했던 것도 사실이고 메시가 탈세한 것도 사실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말해도 한 번도 뭐라 한 적이 없다고.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해본 적이 없어요 메시에 대해서. 근데 그냥 와가지고 득달같이 와가지고 무슨 뭐 메시 안 좋은 얘기는 가만히 있으면 호날두가 그게 안 좋은 얘기예요. 호날두가 골 못 넣을 수도 있지. 내가 보니까 그분은 호날두의 광팬이신데 호날두가 최근에 좀 안 좋으니까 뭐 안 좋은 것도 아니지. 골이 없는 게 안 좋을 수는 있겠지만 어시도 했고 그냥 뭐 좀 이렇게 조용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약간 피해의식 느꼈나 봐. 8대 경기 보셨어요? 혹시 바르셀로나 그 경기? 막 메시 날라다닌 그 경기 보셨나? 그걸 왜 봤을까? 아니 무리뉴처럼 남의 그런 막 맨시티 같은 그런 거 영화 같은 거 보지 마. 그냥 좋아하는 경기만 봐요. 좋아하는 경기만. 왜 그 경기 봐가지고 화가 그렇게 득달같이 나가지고 나한테 그래. 미치겠네 진짜. 아무튼 내가 메시랑 비교해서 자기가 봤을 때는 호날두가 훨씬 더 잘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네 상관이 없어요 진짜. 그럼 개인적인 성향인데 어떻게 그거는 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남자들이 다른 사람 보기에는 메시는 키도 크고 뭐 몸도 멋있고 저렇게 자유로운 삶을 나는 뭐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게 멋있어서 좋아할 수도 있지. 아니면은 뭐 옛날에 맨유에서 박지성과 함께 지냈던 시절 그리고 이제 레알에서 오랫동안 뛰면서 뭐 그동안 거두었던 커리어들이 멋있어 볼 수도 있고. 네. 아니 호날두가 그래서 호날두 좋아하는 거 이해한다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나도 이해하니까 들으시는 분들도 내가 뭘 말하든 내가 만약에 호날두의 뭐 거짓된 얘기 뭐 예를 들어서 저 호날두 잘 모르는 얘기긴 한데 뭐 아무튼 내가 잘못된 얘기를 한다면 그때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고칩니다. 오늘도 제가 어제 그것도 말해야 되는구나. 제가 어제 이제 베컴의 기사 자기가 박탈됐다라고 제목을 썼는데 사실 제가 본문은 제대로 말했지만 제목을 잘못 적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기사 박탈이 아니라 자기 박탈이 아니라 기사 자기를 수여받지 못했다라고 다시 또 바꿨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면 틀리면 다 바꿉니다. 이렇게 수정도 하고. 그러니까 하실 말씀 있으면 뭐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제 풀친에 남겨주세요. 와가지고 무슨 말도 안 되는 무슨 뭐 득달같이 호날두 안 좋은 거 말했다. 호날두 씨 5대0 그거 기사 났는데 뭐 안 해? 했는데 그럼 난 뭘 뉴스로 하냐? 호날두 좋은 뉴스만 해요? 아무튼
좀 짜증났어요. 진짜. 왜냐면 아침에 그게 울려가지고 내가 꿀잠 자고 있는데 깨버렸어. 그래서 좀 빡이 쳤죠. 장문을 썼는데 댓글 남기려다가 댓글 남겨봤자 서로 이제 이해 안 되는 상황만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지웠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네, 제 생각은 이래요. 네.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메시를 뭐 뉴스에서 뭐 좋게 표현하나? 딱히 요즘 메시가 그 사고 치는 게 없기 때문에, 뭐 한 게 없기 때문에, 메시의 형이 뭐 총 들고 다니면서 뭐 사고 치건 있어도, 네, 메시가 총 들고 다니는 게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가 뭐 메시가 사고 치면은 꼭 1번으로 아주 그냥 대대적인 보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죠? 네, 화 푸세요. 자, 다음 소식은 손흥민이 축구 팬들에게 당부 드린다고 말하며 벤투 감독의 대표팀 성적을 당장보다는 조금 당장의 결과보다는 길게 봐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손흥민은 오늘 파주 NFC 훈련센터에서 열렸던 기자회견에서 스스로가 말하길 벤투 감독님을 어제 처음 만나 훈련을 함께했고 프로그램이 아주 만족스러우며 감독님이 카리스마도 있고 열정도 엄청나다. 감독님께서 주문하시는 것을 스펀지처럼 받아들이도록 하겠다.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중요한 것은 당장의 한두 경기 결과가 아니며 길게 봐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독일, 잉글랜드에서 생활하면서 여러 훈련 프로그램을 소화해 봤는데 벤투 감독님의 프로그램이 상당히 인상 깊었고 큰 틀을 놓고 어떻게 플레이를 해야 될지 사소한 것도 정확하게 얘기해 줬는데 대표팀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느껴졌다라고 말하면서 전문 코칭 스태프들의 선임이 좋은 선택인 것 같다라고 말하며 현재 대표팀이 아주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새롭게 훈련하는 것들과 훈련하면서 받고 있는 좋은 프로그램들은 결과로 나올 것이라고 말하며 선수들이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결과에 1위 1비하기보다는 꾸준하게 지켜봐 주었으면 한다라는 바람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큰 틀이라는 게 팀의 컨셉이겠죠. 우리는 어떤 팀으로 간다. 어떤 팀으로 가야 될 것 같다. 사실 감독이라는 거는 참 어려운 게 선수가 잘하는 걸 맞춰서 전술을 짜는 것도 감독의 능력이고 아니면 선수가 이것에 맞춰서 전술을 짜는 것, 그러니까 선수가 이 전술을 따라오게끔 만들어서 전술을 짜는 것도 능력인데 그 능력의 조합을 전술을 잘 시켜야 되는데 참 어렵죠. 네, 쉽지가 않죠. 전술이 그냥 듣기만 했을 때는 미쳐 날뛰어. 이게 진짜 이 전술은 무조건 소화할 수밖에 없는, 무조건 대박 날 수밖에 없는 전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그 전술을 선수들이 못 따라오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녹아들 수 있게끔 시간을 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모두가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해요. 우리 욕하지 말자. 우리 좀 멀리 보자. 이렇게 말은 이렇게 해요. 처음은 다 그렇게 좀 기분이 좋지. 왜냐면 새로운 감독이 오면은 새로 이렇게 리셋해가지고 리프레시 되는 느낌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지만 한두 경기 바로 못하면 이럴 줄 알았어. 느낌이 안 좋아. 그래, 중국에서 망할 땐 이유가 있는 거지. 또 이런 레파토리 나온다니까요. 응? 이런 레파토리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무조건 옹호해주자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옹호해주자는 건 아니고 비판을 하되 이 사람을 내보내자라는 비판 말고 좀 이걸 좀 다시금 잘해보자라는 비판을 해줘야지 무조건 지금이라도 내보내야 된다. 지금 월드컵 1년 남았을 때라도 내보내. 나는 사실 그냥 전 말했잖아요. 그런 사례가 필요하다고. 데이터가 한번 끝까지 가야 된다 생각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히딩크 때처럼 바로 코앞 때까지 망하더라도 그 축구가 결실을 맺을 수 있게끔 한번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왜냐면 새로운 감독이 와봤자 그거를 못해요. 어차피 새로운 감독이 1년 전에 와봤자 그 감독이 할 수 있는 건 전임 감독이 했었던 전술에 조금의 유연한 뿐이밖에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축구 못한다고. 시간이 그렇게 한두 해가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특히나 국가대표팀은
클럽처럼 매일매일 보는 것도 아니고 정말 몇 달에 한번 뭐 한두 달에 한번 와가지고 잠깐 일주일 훈련하고 그걸 이식시키는데 그게 단순히 짧은 시간 내에 되겠냐고. 그러니까 비판을 하되 이 팀을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내가 정말 이 팀에서 일한다라는 뭐 약간 뭐 그 과장되는 생각일 수 있겠지만 좀 이 팀 잘 됐으면 한다라는 마음으로 비판을 해야지. 너 나가, 난 네가 상처받았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악플들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황희찬 그 MBN뉴스에서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황희찬이 그 국민들에게 감사히 생각하고 있고 뭐 즐겁지만 그 얘기할 때 좀 마음이 안쓰러웠던 게, 황희찬이 황소라는 별명이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황희찬이 좋아하는데 요즘 반반이라고, 그게 좋은 의미로도 쓰이는데 별로 안 좋은 의미로 쓰인다고 하는데 무슨 안 좋은 의미로 말하는 거지? 난 모르겠더라고. 막 멍청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막 황소 대가리라 그러나 혹시? 모르겠네. 아니 뭐 자기가 무식하게 막 들이댄다는 느낌으로 그래서 뭐 좋은 의미로 쓰이지만 안 좋게 쓰이는 거 알기 때문에 좀 뭐 지금은 반반이라 하던데. 그치. 지금 그러니까 좀 만약에 국민들은 화가 날 수 있죠. 이 축구를 간간히 보는 사람도 많잖아요. 우리는 지금 우리 방에 계신 분들은 축구를 너무 좋아하니까 우린 주말에 보고 막 거기에 행복감을 느끼고 하는데, 일반 라이트한 팬들, 어르신들이나 막 이런 사람들은 간간히 보니까 갑자기 화가 날 수도 있고 또 이래, 또 변함이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좀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넓게 좀 봐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해외 축구 갤러리에서 하긴 선수들이 거기를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해외 축구 갤러리를. 손흥민도 해외 축구 갤러리 본다고 하는 거 보니까 김진수가 맨날 그랬잖아요. 김진수가 흥민이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 룸메이트 때 보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지 이름 검색해 본다고. 뭐 안 좋은 거 나한테 떴나 이러면서 막 쟤 맨날 본다고. 지금도 맨날 본대요. 본인도 맨날 본다고 하니까. 같이 이제 독일에 있을 때도 만나면은 나 안 좋은 기사 떴다, 뭐 이거 어떡하냐 하면서 막 좋을 때 가나봐, 좋을 때. 그래서 막 그 슈퍼로브에 나오잖아요. 저 이거 봤어요 하면서 막 나 얘기하잖아. 좋을 때 가야 되는데 사람이 사실 안 좋을 때도 가게 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난 해외 축구 갤러리는 재밌을 때만 가요. 뭐 만약에 뭐 리버풀 졌을 때나 뭐 맨유 졌을 때나 그럴 땐 좀 갈만하지. 리버풀 졌을 때 왜 가냐면 드립이 신선하긴 해, 진짜로. 이겼을 때도 신선하고 졌을 때도 신선하고 그때 뭐지? 아무튼 진짜 한 번도 내 머릿속에서 생각해보지 못한 드립이 나오니까 배우러 가죠. 드립 배우러. 내가 어제 드립 쳤던 거 뭐 있지? 나 어제 뭐 드립 친 거 있었는데 방송하다가 내가 봐도 좀 그냥 그랬어. 아주 핫타치였어. 왜 우리나라에서 축구에 대한 용어 중에 유행하는 용어들 대다수가 해외 축구 갤러리에서 뜨는 거잖아요. 대다수가 뭐 선수에 대한 별명이나 뭐 그런 것들이 대다수가 다 해외 축구 갤러리에서 나오는 건 사실 맞잖아, 솔직히 말하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네. DC에서 나오는 유행어들이 많죠. 특히 축구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적인 뭐 연애나 아니면은 뭐 정치나 뭐 이런 어떤 거 할 때 그런 것도 많잖아요. 네, 거의 DC에 나오더라고요. 뭐 드립 배워도 좋지 뭐. 야겔은 이제 야구 갤러리 말한 거죠. 난 저 야겔 들을 때마다 나 잘 모르겠네. 야겔이 야구 갤러리 맞지? 어려워. 자, 대한민국 대표팀 등번호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뭐 조금씩 보자면 김승규 1번, 김진현 21번, 송범근 23번, 뭐 김영권, 뭐 김민재 4번, 정승현 15번, 뭐 이 빗셀고베, 세레소 오사카, 전북 현대, 광저 에버그란데, 전북 현대, 그다음에 가시마 엔틀러스, 성남 FC, 그다음에 FC 서울, 그다음에 홍철은 수원 삼성. 그 홍철은 같은 경우는 수원으로 복귀했는데 원래 9월 4일 날이 제대였는데 그걸 또 하루 땡겼더라고. 대표팀이 이거 들어와야 돼가지고
국내에 있으니까 하루 땡겨서 하루 일찍 제대했어요. 뭐 나름 행복이라면 행복이죠. 그 손흥민이 금메달 땄을 때 홍철이 댓글에 너 전염증이란 거 받아봤냐고 막 또 댓글도 남겼더라고 또. 그래서 뭐 김문환은 이제 부산인데 김문환 같은 경우는 그 이용 보고 너무 잘생겼다고 막 또 얘기하는 게 또 있더라고요. 이용 요즘 인기 많아요 남자들한테. 뭐 이 부산 아이파크, 전북 현대 이용, 장현수가 FC 도쿄, 기성용은 뉴캐슬, 그다음에 정우영은 여기가 알사드, 주세종은 현재 경찰청, 이재성은 홀슈타인. 그 홀슈타인끼리 이번 주 월요일 날 경기가 있었는데 이지성을 좀 빨리 들어왔어요 하루. 이지성이 그래서 그 경기를 못 뛰었는데 제가 그날 경기를 잠깐만요. 홀슈타인끼리 그날 이겼는지 모르겠네. 이지성 없이. 그러니까 그 경기 못 뛰었어. 그러니까 팀 경기를 못 뛰고 왔어요. 사실 난 속으로 저 뛰고 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랬는데 이겼어요? 다행이네. 뭐 이겼으면 다행이네. 홀슈타인끼리 이겼으면 다행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남태희가 팀이 어디더라? 그 얘기 뭔데? 여기는 잘 좀 헷갈리네. 남태희는. 황인범은 이제 대전으로 가겠죠? 대전. 그 다음에 이승우는 베로나, 문선민은 인천, 알두아일. 그 다음에 손흥민은 토트넘, 황희찬은 지금 함부르크, 황희조는 이제 간바 오사카, 지동원은 이제 아우크스부르크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팀이 9번, 뭐 18번, 11번, 7번, 이승훈 10번. 문선민 13번. 14번이 홍철이구나. 서정원 감독의 번호인데. 서정원 감독이 이제 수원 감독에서 사임하고 났을 때, 뭐, 홍철이 했던 말이 또 약간 슬프다? 뭐, 봐야 되는데, 생각나네요, 또. 김진야는 쉬어야 돼. 김진야 죽을 것 같아. 김진야 좀 쉬자, 진짜. 9월 7일 8시 고향, 그리고 9월 11일 수원이라고 하는데, 아까 어떤 분이 저한테 두더님 이번 주말에 경기 중계하냐고 하는데 카카오는 중계권이 없어요. 네, 없어요. 카카오 뭐 지금 공식 블로그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식 뭐 쪽으로 올라오는 글도 없고. 네. 이게 아프리카 중계권이 있어요? 모르겠네. 아프리카 중계권이 있나? 아프리카도 요즘 중계권 잘 안 사가지고 모르겠어요. 아프리카 중계권이 있으면 보지. 보는데 아프리카 중계권이 있나? 모르겠네. 없어도 일단은 뭐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루트를, 그러니까 불법적인 거 말고, 네, 뭐 푹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네. 그런 데를 함께 보면서 이제 채팅방 운영해야죠. 네. 나는 사실 개인적으로 장현수를 빼고 최영준 들어갔으면 제 입맛에는 사실상 딱 맞을 만한 그냥 이번 소집 명단. 개인적으로 최영준 한번 쓰는 거 보고 싶었거든요. 최영준이 기성용하고 함께 뛰었을 때 기성용이 좀 더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최영준이 도와주면 기성용이 얼마나 앞으로 나갈 수 있을까. 최영준이 몇 살? 26살인가? 27인가?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안 뽑히더라고. 다음에 뭐 잘하면 뽑겠지. 지금 성적 좋으니까. 뭐 불만적인 게 없죠. 김영건은 경기를 못 뛰니까, 지금 중국에서 경기를 못 뛰니까 일단 상태를 한번 봐야긴 하지. 여튼간에 한번 보죠. 벤투어는 어떤 느낌의 색깔을 가져올지.
근데 문선민이 어떻게 보면 신태용의 자산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문선민이 뽑힐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월드컵에 진짜. 그때 막 부상자가 있고 하다 보니까 뽑힌 건데 월드컵에서 자신의 능력을 잘 발휘했고 복귀에서도 큰 대회 경험을 살려가지고 인천에서 잘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시 뽑히는 거지. 참 본이니까 이 한 번 기회 왔을 때 어떻게 살리냐가 선수 본인한테 달린 거야 정말로 진짜로. 선수 본인한테. 한번 잘 뽑혀가지고 이렇게 꾸준하게 또 뽑힐 수 있는 것도 자기 능력이니까. 권창우는 뭐 내년 초반에나 볼 수 있다고 하니 뭐 지금은 어쩔 수가 없고. 옛날 이 사진 황희찬 사진이 옛날에 그 누구지? 그 뭐지 장근석 나왔던 뚜찌야 뿌꾼가 뭔가 그 있잖아요. 그 요술공주 셀인가 뭔가 그 옛날 웃기 그 뭐지 거기? 아 거기 나왔던 애 남자애 비슷한 있는데 아 뭐더라 그거? 제목 뭐지? 아 매직키드 거기 남자 주인공 알죠? 의찬이 말고 좀 그 개구리 닮았다고 했던 애 있잖아요. 걔 의찬이요? 아 걔 좀 닮은 애 있는데 남자 걔 이름을 모르겠네 내가. 걔 요즘에도 연기하던데 그 친구 좀 커가지고 보니까 아 그 친구는 닮은 것 같아요. 마술이에서. 아 이용기 말고. 고민해. 나 저거 살까 말까 했었는데. 고민 이거지. 웃기는 홍철이 제일 잘 시원하게 웃어주네. 그래 그건 무시한다. 씨. 자 다음 소식은 르기프에 따르면 파바르는 미넨과 사전 계약에 동의했다라는 이야기를 반박했습니다. 프랑스 국대 출신인 파바르는 리버풀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루머 가운데 그가 미넨과 사전 계약에 동의했다라는 이야기를 반박했습니다. 월드컵 우승을 하며 프랑스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던 그는 미넨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파바르가 이 슈투트가르트 이 하하의 고향이죠. 슈투트가르트에 1년만 더 머물 것이라고 암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성사에 대한 기사를 처분시켰습니다. 그는 루키프와의 인터뷰에서 말하길 당신네 기자들이 내가 이미 미넨과 계약했다고 말하지만 나는 현재 슈투트가르트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 내게 있어서 월드컵도 생각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빨리 온 것이 사실이지만 내 계획은 독일에서 한 시즌 더 머무르는 것이며 난 현재 빅클럽에 있고 그 빅클럽은 슈투트가르트를 말하는 거겠죠. 멋진 팬들과 함께하고 있다. 난 아직 어디에도 서명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모든 기사를 반박했습니다. 네. 리버풀과 링크가 뜨고 있는 것도 맞고 미넨과는 진작부터 뜨고 있었죠. 본인이 잘 선택하겠죠. 네. 옛날에 그 그림 그린 시간에 선생님이 그 사람 그리라고 하면은 항상 그래도 꼬불머리가 항상 저런 머리였는데 크레파스로 집에 크레파스 만져본 지가 참 오래됐네. 그림 그리고 싶다. 갑자기 뽀글뽀글 하는 거. 마이애미 지역을 기반으로 한 이 팀이 창단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뭐 구단명이 공개됐어요. 네, 좀 기네요. 네. 인터내셔널 마이애미 팀이라고 하고 이 팀은 데이비드 베컴이 구단주예요. 네, 베컴이 새가 이 뭐 학인가? 뭐 다리 보면 학인 것 같긴 한데 마이애미 엠블럼. 네. 푸스카스상 어제 안 왔죠? 어제 다 얘기했던 건데 뭐 그런 거 지겹다. 어제 거 좀 봐라. 안 와. 아니 안 왔으면은 뉴스 좀 봐. 어제 거 타오지 얘기했잖아. 그 푸스카스 홍학? 홍학이래? 홍학이면 빨개 되는 거 아니야? 몰라. 네, 아무튼 네.
홍학이 그래요? 학은 그냥 다리가 어떻지? 검은 거? 홍학이 그러면 홍학표 우리들의 천국 홍학표 탤런트 거봐 내가 그 해외 축구 갤러리 가서 들이 배워 와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내가. 토트넘의 새로운 구장 첫 경기 상대는 첼시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토트넘의 새로운 구장에서 첫 경기는 11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전에 첼시 경기가 될 것이라고 하며 원래는 9월 15일에 있을 리버풀과의 홈 경기에서 새로운 경기장을 사용할 예정이었지만 심각한 안전상의 문제로 계획이 딜레이 되었으며 리버풀전과 더불어 그 이후의 홈 경기들인 리그컵 와포드 경기 또 리그의 카디프전 또한 저번 시즌 동안 임대해서 홈구장으로 사용해왔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경기를 가지게 될 것이며 다만 맨시티와의 경기가 있을 10월 28일은 웸블리에 미국 NFL 경기가 예약되어 있기 때문에 웸블리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프리미어리그는 24시간 이후인 29일에 그 다음날에 경기를 할 것이라고 연기시키는 것을 허락했다고 해요. 맨시티 경기가 28일이 아니라 29일에 열린다라는 것은 맨시티 팬분들도 알고 있으셔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원래 NBA도 영국에 사과하잖아요 지금. 뭐 간간히 하긴 하지만 네. 뭐 미국 스포츠가 뭐 해외로 나가는 거고 또 이제 그런 거겠지 뭐. 저 경기장이 지금 좀 상황이 안 좋은 것도 맞고 사실상 이 공사가 늘어지게 됨으로써 토트넘이 받는 이제 어마무시한 가격 이제 금액이 나가는 거지. 이거를 우리는 공사를 짓는 것만 돈이 나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공사를 짓는 시점부터 이 경기장을 관리해야 되는 관리비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지금 토트넘이 머리가 많이 아프죠. 네. 지금쯤이면 정말 마무리를 할 때였는데 원래는 오늘부터 카운트다운이 들어갔어야 됐어요. 열흘 해가지고. 근데 지금 뭐 2달 넘게 더 길어졌으니까. 네. 여튼간에 뭐 안정성도 한번 떨어졌고 했으니까 토트넘이 잘 준비해서 뭐 11월 24일을 2부를 했구나.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지금 보니까 11월 24일이네. 아무튼 11월 24일이라고 하니 좀 정해졌으니까 느긋하게 좀 하고 네. 잘 안전하게 경기장 꾸려가지고 멋진 경기장 한번 보고 싶네요. 개인적으로. 변기 뚜껑 많이 안 닮은 것 같은데? 저 위에 또 뭘 하겠지 여기다가. 그럼 더 변기 뚜껑 같은 건가? 모르겠네. 제가 기사를 발췌하는 곳은 에펜코리아, 에펜네이션 그리고 다음 카페인 락사이며 이곳에서 좋은 기사를 올려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유튜브에서 조던 HD 검색하신 다음에 구독하기,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뼈병. 그 다음에 팟캐스트 팟빵에서 걸으실 때, 운동하실 때, 운전하실 때 들어주세요. 조던 검색해주세요. 하트 좀 줘. 하트 좀. 팟캐스트 듣지만 말고 팟캐스트 맨날 요즘에 한 1500개씩 그 청취 수가 나오는데 조회수가 나오는데 왜 그래요? 하트 왜 이렇게 빈약해요? 나 화나면 무서워요. 팟캐스트.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